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 바로 한국의 치매 간병보험 최신 동향에 대한 건데요. 네, 이미 뉴스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한국이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진입했죠. 그러다 보니 치매 환자도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요. 지금 한 100만 명, 이 정도인데 2050년 가면 226만 명까지도 간다더라고요. 아, 정말 심각한 숫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어떤 새로운 보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라는 게 사실 환자분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 전체에게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돌봄 비용, 치료 비용, 이게 만만치가 않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보험사들의 최신 상품들이 이런 부담을 어떻게 좀 덜어주려고 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주신 자료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초고령 사회 기준 이미 넘었고요. 네, 치매 인구 증가세도 정말 가파르다고 나와 있네요. 그 보건복지부 통계 보니까 올해 60세 이상 치매 환자가 벌써 100만 명 넘었다고 하죠. 네, 100만 명이요. 정말 많죠. 당연히 의료나 요양, 돌봄 서비스 수요는 엄청나게 늘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같이 보내주신 그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서도 딱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책 당국이랑 금융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인구 구조 변화나 질병 패턴 변화가 금융상품, 특히 보험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보험의 역할 자체를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매보험하면 주로 진단받았을 때 딱 목돈, 그러니까 진단금을 크게 받는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진단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치매가 오기 전, 그러니까 예방 단계부터 시작해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 장기 돌봄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 전체를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험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와,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부요? 네, 이건 단순히 그냥 특정 질병 대비를 넘어서는 거예요. 길어진 노후를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보낼 거냐,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병보험이 이제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이게 아니라 필수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나 보군요. 그 KB 손해보험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맞아요. 최근에 나온 KB 골든 라이프 케어 간병보험. 이 상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흐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료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알츠하이머 치료에 좀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레켐비어? 이 표적 치료제 비용을 보장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레켐비. 이게 그 알츠하이머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이걸 제거해서 인지 기능 나빠지는 걸 좀 늦춰준다면서요. 네, 효과가 입증됐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비용이잖아요. 한 달 안에 200에서 300만 원. 이걸 개인이 내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바로 이 비싼 신약 치료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거. 이거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진전입니다. 레켐비 같은 고가 신약 치료비 보장은요, 그냥 보장 항목 하나 추가된 거, 그 이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보험이 최신 의료기술 발전 속도를 이제 따라가면서 실제 환자랑 가족들이 딱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이 비용 문제 해결에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와,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험 역할 변화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수준의 보장인 거죠. 그렇군요. 비용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상품의 또 다른 특징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장기적인 안정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 간병인 이용할 때 받는 일당 보험금 있잖아요. 그거 보험료 갱신 주기를 보통 한 3년 이랬는데 이걸 최대 20년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20년이요? 와, 엄청 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간병이 길어질 경우에 보험료가 막 오르면 부담되잖아요. 그걸 확 줄여줄 수 있는 장치인 거죠. 아, 그렇네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갈수록 간병비는 오르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물가 따라서 오르겠죠. 그걸 감안해서 보장 금액 자체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체증형 구조, 이것도 도입했어요. 이것도 주목할 만해요. 아, 체증형이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간병비가 올라도 좀 대비가 되겠네요. 그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최신 치료 기술 접근성은 높이고 또 길어지는 간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돈 문제, 그 불안정성까지 고려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기존 보험들이 해주던 기본적인 보장들도 다 들어있는 거겠죠? 아, 네, 그럼요. 자료 보면 기본적으로 치매 진단받았을 때 나오는 진단비, 그리고 치매 심각도 평가하는 그 표준 검사 있잖아요. CDR 척도 검사, 거지원비. 네, CDR 검사요. 그리고 뇌상태 보는 MRI나 CT, PET 같은 영상 촬영 검사 지원비도 있고요. 물론이고 치매 때문에 통원 치료하거나 재활 치료할 때 지원금, 또 심리 치료비,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특정 약물 치료비 같은 기존의 주요 보장들도 다 특약 형태로 제공됩니다. 기본적인 건 다 깔려있군요. 그렇죠.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장을 이렇게 얹은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요? 네. 예전에 병력이 좀 있어서 보험 가입 어려웠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가입 거절되거나 부담보 잡히거나.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야 할 항목, 그러니까 고지 항목을 확 줄인 간편고지형 상품, KB 골든라이프 케어 간편건강보험이라고 이것도 같이 나왔다는 점이죠. 아, 간편고지형도요? 그럼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간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죠. 이건 뭐랄까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좀 강화하려는 시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캐리비존보는 확실히 최신 의료 기술하고 장기 안정성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춘 느낌이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미래에셋생명의 M케어 치매 간병보험 이건 또 좀 다른 면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 상품은 치매와 장기 요양에 대한 체계적 보장 이걸 딱 전면에 내세우던데요. 아, 네, 맞아요. 미래에셋은 그 체계성을 강조하죠. 치매 검사부터 시작해서 진단, 치료, 통원, 입원까지 말 그대로 그냥 치매 발병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특히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비교적 가벼운 경도 치매나 일상생활에 약간 도움 필요한 초기 단계 있잖아요.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네, 인지지원 등급.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증 치매는 물론이고 아예 전적으로 돌봄 필요한 제일 심각한 상태, 장기요양 1등급까지 아주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상품에서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점은 최근에 추가된 특약들이에요. 아, 추가된 특약들이요? 예. 어떤 건가요? 앞서 KB 사례가 최신 의료 기술 보장이었다면 이쪽은 실제 요양 생활에서 생기는 아주 구체적인 비용 부담,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요양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비용이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기 요양 시설에 들어갔을 때 일반 병실보다 좀 비싼 상급 심실 쓰잖아요. 그럼 그 차액을 보장해 주거나 아, 상급 심실 차액이요? 네. 그리고 시설에서 주는 식사, 그 재료비를 또 별도로 지원해 주고 또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 살 때나 빌릴 때 드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와, 정말 구체적인데요? 상급 심실 비용에 식사 재료비까지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그냥 진단금 얼마, 간병비 얼마 이렇게 주는 걸 넘어서는 거죠. 실제 요양 과정에서 환자랑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세세한 경제적 부담까지 좀 덜어주겠다. 이런 아주 세심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이건 정말 그냥 상품 개발팀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실제 간병 경험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실제 현장 목소리 없이는 나오기 좀 어려운 보장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이 상품은 또 치매 진단이나 장기 요양 등급 판정받으면 한 번에 목돈 받는 진단비 외에도요. 매달 생활자금 형태로 주는 월 지급금 이것도 있고요. 아, 월 지급금이요? 생활비처럼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집에서 돌봄 받을 때 재가급여랑 시설 들어갈 때 시설급여 각각 필요한 비용을 또 지원해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제가 시설 다요? 네. 거기에 더해서 그 돌봄 공백을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보여요. 돌봄 공백 최소화요? 네. 치매나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가벼운 단계부터 제일 심한 단계까지 다 포함해서요.
판정받고 입원하게 되면 1년에 365일 한도로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병원 간호 인력이 간병까지 다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통합 서비스. 그거 이용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좀 연결해 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간병인 지원이나 통합 서비스 이용 지원이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에 흔히 겪는 백내장, 녹내장 수술이나 무릎,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퇴행성 질환들이요. 네, 그런 퇴행성 질환 수술비까지 보장 범위에 넣었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해요. 이건 치매뿐 아니라 노년기 전반의 건강 위험에 대해 좀 포괄적으로 대비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품 가치를 높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정말 폭넓네요. 두 보험사 사례를 보니까 확실히 치매 간병보험 시장에 몇 가지 뚜렷한 변화 흐름이 좀 읽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보장 범위가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넓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레켐비 같은 최첨단 신약 치료는 물론이고 상급 침실료, 식사 재료비, 복지용구 같은 진짜 일상적인 요양 비용까지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세세해졌죠. 이건 보험이 이제 질병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생기는 삶의 변화 전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해석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고객들의 다양한 상황이나 필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시도 같아요. 아, 네,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죠. 네, 미래 간병비 오를까 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보장 금액이 시간 따라 늘어나는 체증형 옵션이 나오고, 네, 체중형. 또 예전에 병이 있어서 가입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서는 문턱 낮춘 간편 고지형 상품이 나오고, 이게 딱 그런 예시인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냥 하나의 상품, 이게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춰서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과거처럼 그냥 치매 진단받으면 목돈 한 번 받고 끝, 이런 단순한 보장을 넘어서요. 길고 복잡한 치료랑 돌봄 과정 전체에 걸쳐서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이런 방향으로 보험이 진화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적인 변화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오늘 이 이야기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치매 간병 보험이 이제 여유되면 드는 보험, 이게 아니고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재정 교육의 일부로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내용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간병보험을 고려하신다면 그냥 광고에 나오는 치매 진단비 최대 얼마, 뭐 이런 헤드라인 숫자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금액만 보지 말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 드러났듯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보장이 뭔지 이걸 꼼꼼히 따져보셔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필요한 보장? 네, 예를 들어서 나는 혹시 모를 그 비싼 신약 치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당장 요양시설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추가 비용 지원이 더 절실한가? 간병인 지원은 직접 보내주는 방식이 좋은가? 아니면 비용으로 받는 게 좋은가? 집에서 돌봄 받을 때랑 시설 들어갈 때 보장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내 건강 상태나 재정 상황에 맞는 가입 조건이나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해요. 정말 따져볼 게 많네요. 네. 제공되는 다양한 옵션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졌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이런 현명한 선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KB손해보험과 미래에셋 생명상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간병보험의 최신 흐름,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최첨단 신약치료비 보장에서부터 상급 침실료나 식사 재료비 같은 아주 현실적인 요양비용 지원까지 변화하는 시대와 또 고객의 요구에 발맞추려는 보험업계의 노력이 정말 다각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저희는 주로 치매와 간병 부담에 대한 개인 차원의 금융적 대비책으로서 보험 상품의 진화를 이야기했는데요. 네, 금융적 대비책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이 아무리 철저하게 금융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거죠. 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네, 이런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망,
그러니까 인프라는 어떻게 같이 발전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공공보건 정책은 치매 예방이나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할지, 네, 공공정책의 역할 중요하죠. 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나 지원 네트워크는 어떻게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가야 할지 이런 문제들이요.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정말 거대한 과제잖아요. 이 치매라는 게. 그렇죠. 이걸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이나 금융 시스템 발전, 이걸 넘어서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는 또 어떤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지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금융적인 대비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